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저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벌써 좀 웃음이 네. 가득하신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KNW요. 아, KMW.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알아볼까요? 매수가 66,700원에 15%. 네. 아, 웃음의 의미가 혹시 그거였나요? 66,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벌써 뭐 2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일단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네, 매수하신 지가 혹시 최근 몇 달 전일지 아니면 지난해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몇 달 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MW 좀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좀 투자를 하신 걸까요? 연말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요? 가다가 네. 또 하락하고 또 음. 빠질까 봐 걱정이거든요. 네, 사실 매달 9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요즘에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안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네네.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지무상과자님, KMW입니다. 66,700원에 일단 수익 보고 계신데 연말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전화 주신 것 같은데 KMW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매주 5G 종목들은 한 3개, 4개 정도는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에스테크 상담이 나와서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5G 업종은 이제 올해 말이 이제 피크를 찍을 거다. 주가로 봤을 땐 실적은 아니고요. 실적은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로 볼 때는 올해 연말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복귀 아닌 복귀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KMW도 그렇고 우리나라 5G 업종들 종목 장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묶어서 봐야 돼요. 한 종목이 간다고 다른 종목이 안 가진 않거든요. 한 종목이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글로벌 SI 업체, 그러니까 SI 업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통신사들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수주를 받으면 한 업체한테 안 주죠. 다 나눠서 주기 때문에 종목을 그러니까 섹터로 볼 때는 5G 업종 같은 경우는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이한 점은 5G 업종의 공통점은 1,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시장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안 빠진 거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1, 2분기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미 뭐 증권사 컨센서스 보시면 1, 2분기는 조정, 3, 4분기는 좀 피크아웃 되는 부분들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예상했었던 거랑 비슷하게도 올해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주가의 상승률은 좀 피크아웃이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내용으로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우리나라 5G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KMW, HFR 그리고 뭐 에이스테크 정도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5G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아니면 많게는 뭐 2,000억짜리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뜯어보면 글로벌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2주 전에 미국에서 사실 주가가 8월 거의 3주 차부터 KMW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가장 큰 이유가 2주, 3주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 뭐냐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었죠.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 그리고 2주 전에는 버라이즌이 삼성에 오더를 줬죠. 그러면서 관련된 섹터들 주가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었어요. 이 점은 뭐냐면요. KMW 같은 경우는 고객사로 노키아, 삼성, 그리고 일본의 후지츠, 그리고 에릭슨 정도가 갖고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대부분의 글로벌 통신업체들을 다 벤더로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파수 경매가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형 도시에만 5G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사실 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연말에도 주파수 경매가 한 차례 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물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싸요. 비싼데 비싼 값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라는 논리처럼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되려 뭐 21선이 지지되는 구간,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한 8만 원 정도대 있잖아요. 이때 가격대에서는 그때 이 가격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뭐냐면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기존에 수주 받았었던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매출을 잡는 거지, 이 회사들은 장비 회사고 수주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규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DC 네트워크와 일본의 후지츠인데, 일본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DC 네트워크에서 KMW를 직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SI 업체를 끼고 수주를 받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박합니다. 많이 받으면 10%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근데 직납을 하게 되면은 15%, 2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시장 뉴스를 보시면은 뭐 KMW 수주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조가 직납 구조예요. 그러면 이익률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고점은 돌파를 한다. 1차적인 목표 주가는 9만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연말쯤 되면 9만 원 돌파 시 일부 좀 비중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담 안 되시는 비중까지는 그냥 끝까지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연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 적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5G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9만 원 정도까지 일단 돌파가 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네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더 큰 수익 거두시고요. 네. 네.